안녕하세요. 웹툰이스타의 프렌보입니다. 그동안 팟캐스트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유튜브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께 만화책 한 권씩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한 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권만 소개드리는 건 아니고, 세트일 경우에는 세트로, 박스 세트면 박스를 같이 소개해드리는 이런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되니까 조금 약간 떨리고 설레는데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그녀들의 방입니다. 그녀들의 방은 류승희 작가님의 단편집이고요. 보리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류승희 작가님은 여기 책날개에 보시면 작가 소개가 나와 있는데 심리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30이 다 돼서 만화를 처음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두 아이와 함께 걸으면서 생각하고 책상에 앉아서 끄적이기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누군가의 책장에 꽂혀서 틈틈이 꺼내보게 되는 그런 만화를 좀 그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13년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받은 작가님이에요. 바로 나라의 숲에는 이라는 작품으로 2013년 오늘의 우리만화에 선정이 되셨고요.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에 나리나리 고나리를 3년 동안 연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만화를 그려서 SNS를 통해서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 SNS가 바로 인스타그램과 브런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류승희라고 검색을 하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류승희 작가님이 인스타그램이랑 브런치에서 연재하시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여러 가지 층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겉에 이 표지 부분은 약간 지금 보이시나요? 약간 반사가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내지는 그런 반사가 거의 없습니다. 스노우 화이트지인 것 같은데, 작가님이 그리시는 흑백 스타일의 이 연필로 그린 듯한 이 선을 잘 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마치 인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책은 예쁘게 잘 뽑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성 만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에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19년 5월 1일 1판 1세 편엠, 그리고 쭉 이렇게 정보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2018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문체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으로 제작됐다. 네,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책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지원 사업의 좋은 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표지, 이 주황색 표지는 외지라고 할까요? 겉표지예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네, 여기 세 자매 중에 2명이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외지를 딱 걷어내면, 그러면 이제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 화면이 문이에요. 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대문을 들어와서 이렇게 딱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집 현관문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빨래를 말리는 공간이고, 여기까지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는 반쯤 햇볕이 걸쳐 있는 거예요. 내 모녀의 현재 상태를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뒷표지를 한번 볼까요? 뒷표지를 보시면 책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책 소개를 보시면, 지금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아니고 약속도 아닌 반짝이는 작은 오아시스라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 작품을 보면 나오는 대사들이고요. 밑에는 백정석 평론가님의 서평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 가격도 써 있네요. 책 가격은 13,000원이고요.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1,700원이 되겠죠? 네, 이제 그녀들의 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작품은 진영, 선영, 미영 세 자매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진영이는 5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공시생이고요. 그리고 선영이는 하트렉스 같은 곳에서 펜을 팔고 있는 판촉사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는 지금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진영이가 5년 동안 쭉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뒷바라지를 하고 각자의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좀 지쳐버린 모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 작품의 시간적인 배경은 1999년 그 즈음이에요. IMF가 지나고 난 지 2, 3년 정도 지난 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대적인 배경과 이 작가님의 연세가 좀 어우러지면서 본인의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 선영, 미영, 앞 글자만 자르면 진선미잖아요. 작가님이 각자 자신의 일부분을 투영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선영이가 만화를 계속 그린다거나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좀 녹아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엄마의 제사, 그대 눈에 흐르는 눈물, 라켓 너머 하늘, 9번의 겨울, 오후의 산책, 그녀들의 방, 내가 잠든 사이에 또 한 번의 계절, 이렇게 단편들이 쭉 이어지고요. 작가의 말, 작은 방 안을 서성이는 누군가에게 라는 짧은 에세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엄마의 제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무슨 감정인지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 선영, 미영이를 키우고 있다고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네요.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집안 제사를 지내고 계신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선영이가 이제 엄마와 마주치면서 이제 생기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진영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라든지 미영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씩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 이 단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는 화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엄마예요. 엄마의 시선으로 그리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 2000년대 초반 그리고 99년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진영, 선영, 미영이의 나이대를 지나온 그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조금은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좀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에요.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을 어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근데 그 모습이 약간 이 작품에서는 호수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영, 선영, 미영이의 할아버지 댁에 갈 때 수몰된, 그러니까 댐이 지어지면서 수몰된 지역으로 가서 그 산 위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가면서 그 호수를 내내 끼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14페이지인데요. 요 모습이, 저는 이 모습이 어머니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댐 때문에 수몰되어 버린 어머니의 삶이 아이들에게는, 진영, 선영, 미영에게는 그저 그 호수 너머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호수 밑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호수 밑으로 뭐가 잠겨 들어가는지는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약간 그런 메타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비유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이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 50페이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여기에요. 노량진에서 독서실로, 다시 도서관에서 집으로 오가는 사이에 언니의 20대는 끝나 있었다. 언니에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였다. 라는 독백이 나오고, 이불을 말리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둘째 선영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불을 널고 나서 이제 와서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언니를 보는 동생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지쳐버린 모녀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인상 깊었던 페이지는 바로 여긴데, 이건 뭐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막히면 그 자판기 커피를 들고 옥상에 올라와서 그 노량진에서 바라본 여의도 쪽 방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약간 시야가 탁 트인다기보다 약간 멀리에서 반짝이는 등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기 63빌딩, 여기 보시면 63빌딩이 있는데, 이 63빌딩과 여기 뒤에가 LG 쌍둥이 빌딩이죠.
이 쌍둥이 빌딩이랑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되게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한강 너머에 여의도에 있는 쪽 건물들은 되게 약간 추상적으로 약간 뭉개져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노량진과 여의도가 나타내는 바는 되게 명확한데 완전 상반되죠. 노량진과 여의도 이 두 지역을 좀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탁 트여서 멋지고 그렇다기보다 약간 좀 더 먹먹해지는, 닿을 수 있을까? 내 미래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네. 그리고 186페이지가 제가 뽑은 마지막, 이 페이지에 보시면 어항이 나오는데 그 단칸방에 새 들어서, 그러니까 새방에 지금은 잘 없을 거예요. 하숙집도 아니고 개인이 그 있는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어서 그 방을 세놓는 그런 형식의 하숙집인데, 선배 언니가 방학 동안 집에 내려가는 바람에 그 방에 새들어 살게 된 거예요. 값이 싸니까. 그래서 계절학기를 듣게 됐는데 거기서 어항이 있었어요. 그 어항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토익 시험, 졸업, 옆방 여자들, 언니의 지갑, 에어컨도 없는 작은 방. 밤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우물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면서 이제 위에 빛이 비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요. 이렇게 이 에피소드에서 그리는 모습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어떤 공포, 막막함, 좌절, 약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 그림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그녀들의 방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녀들의 방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녀의 방도 아니고 그녀들의 방인데 여기엔 혼자 있거든요.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쭉 페이지를 넘기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류승희 작가님은 그림을 그리실 때 시선 처리가 항상 누군가의 눈높이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물론 그 어린아이의 시선을 그리시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에 연재하고 계시는, 아니면 브런치에 연재하고 계시는 소소한 만화 바이 하이쿠라는 작품에서는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그 로우 앵글이, 하이 앵글이나 로우 앵글이 나오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는 이런 위치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컷 연출이 어떻게 보면 단조롭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 등장인물들의 시선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리 밀레니얼 세대인데 80년대 초반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얼리 밀레니얼 세대가 보여주는 그런 감각, 밀레니얼 세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라고 할까요? 이 그림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작가님이 작품을 만드시는 스타일 자체가 약간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디지털이라는,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는 동안,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성년이 될 때쯤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80년대 후반생, 90년대 초반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모바일 기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끼인 세대가 된 거죠. 어딘가에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중간에 끼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의 작업 스타일도 약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로 먼저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재는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말풍선 안에 들어있는 말은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컷 같은 경우에 똑같은 공장 잠바를 입은 아줌마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보였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글자가 너무 튀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랑 만약에 겹쳐 있으면 더 튀어 보이죠, 글자가. 그래서 약간 읽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작가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능한 지점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아예 손글씨로 이런 독백이나 이런 지문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듭니다. 재미있었던 작품입니다. 네, 그녀들의 방이었고요. 보리출판사에서 나왔고 류승희 작가님이 쓰고 그리셨습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요. 링크는, 구매 정보는 아래 저희 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